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공기아재입니다. 드디어 클래스와 개체에 대해 설명하는 날이 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칠판까지 동원해 가면서 만들었었는데 아주 폭망을 했습니다. 조명 때문에. 그 와중에 또 전기 오고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면서 집에 밤만 총맥하며 빨래 널라는 처에 잔소리 들어가며 여러분을 위해 그래도 죽기 살기로 연구를 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설마요? 글쎄요. 여러분이 이 VBA 즉 매크로를 공부하신다면 피해갈 수 없으면서 초보자분들도 언젠가는 기필코 발목을 붙들릴 부분인 거는 맞겠죠. 또한 배우시는 중에 배우시는 과정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하지 않으실까요? 글쎄요. 초보이신 분은 이런 개념이 있구나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머리에 박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진짜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제 영상 밑에 좋아요까지 눌러 놓으신다면은 본인 유튜브 재생 목록에 링크가 저장이 되니까 나중에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좋아요 빡. 클래스 객체 이거 대체 뭐냐 라고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죠? 제 딸도 알고 있더라고요. 자, 하드입니다. HDD. 요즘에는 SSD로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하드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초록색으로 된 영역이 하드디스크가 되는 거고요. 먹는 하드 아니에요. 썰어냈나? 자, 그리고 이제 메모리, 램이라고 하죠. 자, 이게 메모리고요. 그래서 메모리도 램 해가지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이 이제 메모리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왜 이게 갑자기 나오느냐?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 라인을 제가 이렇게 내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이 VBA 창에서 코드를 입력을 하실 거예요.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하실 텐데 이제 이게 변수선언이죠. 변수선언인데 이제 이 인티저 같은 경우 정수형을 써라 이거예요. 근데 16비트예요. 롱이면 32비트가 되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수가 그만큼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갖다가 컴퓨터가 실행을 하게 되는데 곧장 실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중간에 이건 뭐지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컴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컴파일이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로 짜집기 하다, 편집하다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이 아니죠. 근데 전산 쪽에서는 이제 기계어로 번역을 해서 사용자가 이렇게 코딩한 것을 이제 기계어로 번역을 해서 컴퓨터가 CPU에서 실행을 하면서 기억에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메모리에 할당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디벨로퍼, 이제 개발자들이죠. 이분들이 개발을 하면서 코딩을 하는데 문법어를 내셨어요. 어딘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셨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DIM이 가야 될 게 DI라고 이렇게 선언이 돼 버렸어요.
이런 구문 오류들을 갖다가 컴파일러에서 이제 잡아주게 돼요. 그래 놓고 오류가 나면은 그 코딩을 한 사람한테 메시지를 띄워줘서 수정을 해라.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은 기계어로 번역을 하고 이제 메모리에 필요한 부분은 상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K라는 변수를 16비트로 할당을 하는데 메모리에서 할당을 하게 될 때 K라는 녀석을 찾아가는데 주소가 얘는 어디야 하고 저장을 하게 돼요. 메모리에다. 그리고 나서 16비트 인티저형이니까 16비트로 할당을 하게 되고요. 공간을. 그리고 나서 밑에 K는 1 이 명령어를 만나면서 학교 다닐 때 이진수로 배우셨죠? 이렇게 이진수나 16진수로 해서 할당해 놓은 곳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클래스 객체 쪽으로 서서히 이렇게 선이 내려가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개념이 왜 필요하냐 라고 하시는데 조금만 봐볼게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dim ks range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구문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컴파일러가 인식을 할 때 야, 레인지야, 이거 개체가 들어왔거든? 야, 개체가 들어온 거야 하고 인식을 하면서 얘네가 메모리에다가 야, 개체형으로 할당을 할 거니까 이 개체형 참조할 수 있는 주소 있지, 그 주소 형식으로 해서 일단은 할당을 해놔라. 이렇게 컴파일러에서 작동이 되게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 개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개체형 변수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놔라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밑에 명령을 보시면은 range하고 A서부터 해가지고 범위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자, 여러분이 지금 엑셀을 보고 계시지만, 자, 제가 엑셀 창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캡처를 해놨어요. 자, 분명하게 엑셀 화면이죠. 자, 엑셀이, 자, 제가 어디에다 지금 위치해 놓고 있죠? 메모리에다가 위치해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엑셀이 실행되고 있는 걸 여러분은 화면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엑셀은 화면에 실행이 되고 있으면서 메모리에 상주를 하고 있을 거예요. 실행이 되고 있는 동안은 메모리에 떠 있는 거죠. 떠 있는 걸 이제 상주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상주를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상주하고 있는 엑셀 범위에서 A1, A100이라는 영역만 잡아서, 이 뜻이 지금 이 말이 되는 거죠. 이 뜻이 range A1, A100 개체죠. 메모리에 떠 있는 녀석을 이 영역만 할당을 해서 주소를, 이 영역의 주소만 가져와서 이렇게 참조를 해라 하고 주소만 할당해 둔 곳에다가 휙 주게 돼요. 이 A1, A100이라는 영역에 대한 주소를요. 자,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일단은 조금 더 봐보세요. 이해는 잘 안 되시더라도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엑셀이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 떠 있는 거를 주소만 참조해서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밑에 명령을 봐보실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dim xx에서 as 이제 클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클래스 VB 창에서 이렇게 이제 삽입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클래스가 여러분이 이렇게 클래스를 이제 삽입을 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하드디스크 영역 어디엔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제가 빨간 줄을 이제 이렇게 쳐놨지만 클래스라는 거를 삽입을 할 때 자동으로 이제 클래스 이름이 클래스 1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딩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클래스 1으로 해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컴파일러는 역시 야, 또 개체형 변수야. 개체형 변수야. 어떡할래? 해놓고 컴파일러에다가 던져놔요. 그럼 컴파일러는 또 역시 개체네 하고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개체형 주소만 일단 할당을 해 놓고 그 다음 명령을 보시면은 창조를 시키는데 어라 이거 뭐니? new라는 게 있네. 이 new라는 거는 생성자 인스턴스 구체화한다는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생성자 인스턴스라는 거는 자 이렇게 클래스라는 걸 선언을 여러분이 해놓으시고 이제 이렇게 new라는 문을 만나서 생성자라는 걸 만나게 되면 이 클래스라는 거를 메모리에다가 통째로 띄워놔 버려요. 이게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클래스가 메모리에 상주가 되면서 이 클래스는 이때 메모리에 상주가 돼 버리죠. 메모리에서 실행이 되고 통째로 올려놔 버리니까 이때 이걸 개체 오브젝트라 그래요. 그래서 얘네를 갖다가 이렇게 메모리에다가 상주를 시키면서 이렇게 상주시킨 클래스의 주소를 갖다가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1의 주소를 참조함으로 인해서 이 클래스 1이라는 거는 이때 개체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정의를 해놨던 클래스 1은 글자 그대로 클래스예요. 정의만 돼 있고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클래스와 개체의 차이는 메모리에 떠 있느냐 안 떠 있느냐 그 차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차이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를 여러분이 왜 배우느냐 라고 하신다면은, 일단은 효율적인 코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VBA 창을 보시면은 똑같은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위해서 레인지 영역을 걸고 K를 개체 참조형 변수로 해서 이 영역을 지정을 해 주셨어요. 지정을 해 주셨고, 밑에서는 A1 CO에서 인테리어.color라고 되어 있고, 똑같은 인테리어.color인데 개체 참조형 변수 K만 앞에 걸어줬어요. 자, 어떤 게 더 코딩하는데 편하세요? 당연히 이쪽이 더 편하죠. 그래서 효율적인 코딩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제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샘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샘플에서 보고 있는 이 양식을 EX1, EX2,
EX3 이 뒤로도 계속해서 시트가 있다 쳐요. 여기다가 계속해서 똑같은 양식을 그리셔야 돼. 그러면 이제 시트 이동 복사를 해버리면 편해요. 근데 이거는 클래스니까 클래스에 대해서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클래스에서 이러한 클래스에다가 이러한 코드를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VBA 창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이 시트 하나에서 표 그리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코드를 또 EX1 시트, EX2 시트 똑같은 코드를 계속해서 붙여넣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클래스 창에다가 한번 정의를 해 놓고 나서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 클래스 1 메모리에다가 아예 상주를 시켜 놓고 이것만 계속해서 이 코드 하는 데다가 붙여넣기. 그러니까 지금 VBA 창이 되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겠지만 한번 불러다가 띡하니 써버리시면은, 자, 어떤 게 더 편해요? 그러면은 자원 절약도 되고 시간 절약도 되고. 여러분이 클래스를 배우시는 이유가 이래서 배우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목이 말라가도록 터져라 설명을 하느냐? 물론 목은 다 터지고 조금 목은 마르긴 해요. 초보자분들이 이거를 몰라요. 그리고 특히 이 포이치문이라는 거 있죠. 이 포이치문을 보시면은 밑에 제가 이렇게 블록을 체크해 드리는데, 이거의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오늘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자, 레인지에서 개체 참조형 변수를 쓸 거야. 그리고 이 영역을 갖다가 이제 너한테 참조를 시켰다. 그래서 포이치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개체 참조형 변수를 써줬고, 그러면은 이 포이치문은 K라는 개체 참조형 변수를 가지고 루프를 어떻게 돌리게 되냐면은, 제가 A1서부터 C3까지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이 포이치문은 이 배열 A1서부터 C3이라는 배열을 어떻게 잡아 돌리게 되냐면은 1, 2 이렇게 열 순서 우선순위로 가요. 3 그 다음 행으로 가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 행으로 이렇게 바꿔줘서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포이치문은 실행을 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옆에 제가 이제 그동안에 포2문을 이용을 해가면서 여러 강의를 만들어 왔는데, 자, 초보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를 이해 못하고 쓰시는 거하고 이거를 이해를 하고 쓰시는 거하고, 물론 속도는 이게 더 빠릅니다. 포이치문이요.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지 초보자분들이 어떠한 원리로 작동을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대부분 코드를 저는 이 코드법을 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텝 1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꺾인 가로, 이거 중가로라고 그러던가요? 지금 중가로라고 되어 있는데, 스텝 1 하나씩 증가시켜라 했을 때는 이 괄호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차이를 아셨으니까 앞으로 이 차이를 알고 쓰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체 설명하면서 이제 또 하나, 이쯤에서 구독 한번 딱. 여러분이 이제 개체를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엑셀이 메모리에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개체들이 있겠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MSDN 라이브러리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거 아재티 내는 건데. 자, 이렇게 그림을 살짝 이동을 해 봤습니다. 엑셀 해서 이 엑셀이 이제 메모리에 실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한 예로 레인지라는 객체를 잡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객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냐, 이제 레인지, 시트들을 이제 통체적으로 보기 위한 객체고요. 워크시트, 이거는 각 시트들에 대해서 참조를 하기 위한 객체인 거고, 여러분이 이제 그림 삽입을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그림을 동시에 삽입을 하신다든가 이럴 때 이런 이제 객체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을 보기 위한 수화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VBA 창에서 F1 키를 누르시면은, 여기 F1이라고 써놨죠. F1 키를 누르시면은 20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렇게 창이 떠요. 그 상태에서 객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지원이 되는 객체에 대해서 무수하게 뜹니다. 그리고 엑셀 2016 버전에서는 F1 키를 누르니까 온라인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끔 해놨더라고요. 이 화면에서 여러분이 이제 저 오피스 VBA 리퍼런스를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내려오신 다음에 엑셀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오피스 모델로 가시면은 또한 VBA에서 지원해주는 아주 많은 객체들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객체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프로퍼티, 이 프로퍼티 속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메서드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저 영어 못합니다. 영어 발음 갖다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자, 프로퍼티는 뭐냐? 글자 그대로 속성이죠. 그래서 이제 레인지라는 객체가 있으면은 객체, 제가 셀을 하나 찍어 볼게요. 이 셀 하나에 높이는 얼마니? 폭은 얼마니? 그래서 이렇게 위스, 폭을 지정을 해주는 속성, 그리고 레인지에다가 이렇게 컬러를 매기셨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range.interior.color.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도말 MSDN 라이브러리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법이라고 해서 메서드, 이제 이 레인지라는 객체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 레인지 객체를 갖다가 컨트롤 C를 눌러서 여러분이 카피를 하실 수가 있죠. 근데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카피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셀의 내용을 지우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range.delete라는 게 있고, 또 range.clear라는 게 있습니다. 내 기능상에 살짝 차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게 무수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개발하시는 분들은 종종 욕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하는 얘기고요.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돼요. 전문적으로 가실 게 아니니까. 가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셔야겠죠. 자, 오늘 이렇게 객체와 클래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클래스에서 쓸 수 있는 문법들이 있어요. 일단 그거는 뭐 다음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MSDN 라이브러리, 그리고 for each, 이렇게 for each 입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채널 강의에서는 잘 안 건드리는 조회수가 안 나올 컨텐츠지만 저는 소신을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앞으로 5분이고 10분이고 여러분이 이 MSDN 라이브러리하고 샘플하고 예제하고 붙들어 보세요. 하루에. 그러면은 3개월 6개월 후에 여러분은 아마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미스터 트롯 볼 5분만 줄여서 봐보세요. 그렇다고 저 미스터 트롯 안티라고 욕하지 마시고요. 좋은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만 강의는 마치고요. 앞으로 클래스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제가 강의 영상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익히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슴을 대인 것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아, 에필로그 보고 가세요. 됐습니다.